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뒤에 잘 들리신가요? 잘 들리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자, 가봅시다. 지난주에 포트폴리오 다 배우지 않고 포트폴리오 하다가 중단에 멈췄습니다. 들려요? 네, 됐지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 올해 한 문제 출제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책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 89쪽.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세 꼭지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유형 부분. 이 부분에서 시험은 가장 답이 많이 된다. 포트폴리오 나오면 그럼 비체계점 제거 감소시키는 분산투자 전략, 비체계점 제거 감소, 체계적염 감소라고 나오면 OX, X, 체계점 감소란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야. 포트폴리오는 체계점 감소 그러면 X, 총위험 감소, 총위험 감소는 O입니까 X입니까? 총위험 감소 5, 총위험 감소는 5인데 총위험 0까지 감소가 X, 모든 위험 감소 X,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가끔씩 나오는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 등의 불확실성, 위험을 제거 감소시킬 수 있다. OX, X,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 이게 체계적 위험. 그럼 이 부분은 포트폴리오 구성한다고 해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부분. 자, 지난주에 이 부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다 OX 해봤잖아요. 여기 체계적용 감소 5, 체계점 0까지 감소 5, 잘못했어요? 비체계점, 비체계점 감소 5, 비체계점 0까지 감소, 체계점 감소 X, 체계점 0까지 감소 X, 총위험 감소 5, 총위험 0까지 감소 X, 모든 감소 X. 됐죠?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게 한 꼭지가 있고, 이게 가장 답이 많이 됐어요, 지금까지. 30회 때 출제하고, 31회 때 출제하고, 31회 때 출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하지 않았죠? 올해는 출제할 확률이 높은데, 30회 때 답이, 뭐가 답이었냐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체계적임을 감소시킬 수 있다. OX, X. 그게 답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잘 나오긴 한다. 자, 포트폴리오 효과를 분석할 겁니다. 책하고는 약간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포트폴리오 효과는 무슨 효과입니까?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효과. 무슨 효과? 비체계점을 제거 감소시키는 효과를 포트폴리오 효과, 분산투자 효과 이렇게 부른다고. 자, 그럼 이제 이걸 암기해야 되는데, 봐요. 여기 분산투자 효과, 비체계점을 감소시키는 방법. 요 세 가지 암기사항이거든요. 암기사항. 자, 책은 몇 페이지? 이 부분이 몇 페이지 있습니까? 자, 책을 넘겨서 90쪽 갑니다. 90쪽 가면 상단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하고 상관계수가 플러스 2, 이 두 개 비교나오고 그 밑에 4번. 4번 분산투자 효과, 비체계점을 감소시키는 방법 나왔습니까? 이제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암기.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분을 많이 해요. 숫자 나오고, 그 다음에 퍼센트 나오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거. 여러분 좋아하시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그것만 할 건데, 예, 그거를 제가 혼자 쭉 가버리면 여러분 또 못 따라오고 매번 똑같으니까 천천히 여러분 눈빛 보면서 해볼게요. 이거 암기사항이야. 무조건 암기하셔요. 다음 주에 이제 물어볼 거예요. 또 이거 암기사항. 분산투자가 크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체계점을 감소시키는 방법. 1번 구성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분산투자는 크다. 그러면 자산의 수를 증가시켜라. 암기사항. 오늘 끝날 때까지 암기하셔야 돼. 쉬는 시간에도 계속 써보라고. 수가 많을수록,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분산투자는 크다.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 유사하지 않을수록 분산투자가 크다. 그 다음에 상관계수 값이 클수록 작을수록 이 세 가지 필수 암기사항. 자산의 수를 증가시켜라.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 유사하지 않게 해라. 상관계수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작게 해라. 이렇게 되셨죠? 이거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거 배우는데, 이제 이게 포트폴리오 효과인데, 포트폴리오 효과 분석, 포트폴리오 효과를 분석한다.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했다. 이거는 굳이 쓸 필요 없고, 그냥 느껴보시라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자, 1번 케이스. 1번 케이스는 오늘 비 오니까 우산이 필요하죠?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우산회사 주식에 투자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장하회사 주식을 샀다. 이 경우하고,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비가 온다. 그럼 우산 잘 팔릴까요? 우산 잘 팔리면 우산회사 주식의 수익률은 높아질 것이다. 장화도 잘 팔릴까? 수익률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오셨죠? 네. 햇빛만 납니다. 그러면 우산 안 팔리니까 수익률 떨어질 것이고, 장화도 안 팔리니까 수익률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 유사하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보자고요. 우산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산회사 주식을 산 경우 1번 케이스도 포트폴리오 구성, 2번 케이스도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근데 2번 케이스를 보면 자, 비가 옵니다. 우산회사 주식 수익률은 높아질까 떨어질까? 높아지겠죠. 자, 양산은 안 팔리니까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반면 햇빛 나면 우산 안 팔리겠네? 햇빛 나는데 우산 쓰고 다닌다. 그럼 좀 이상하죠? 그렇지? 그래서 햇빛 나면 우산 안 팔리니까 수익률은 떨어지겠다. 그러면 양산은 잘 팔리니까 수익률이 높아지겠다.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를 보면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했는데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달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1번은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같이 갑니까? 같이 가죠. 2번은 반대로 가죠. 이렇게.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게 분산 효과가 커질까? 2번이 분산 효과가 커집니다. 자, 위험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죠. 그 위험은 수익률의 변동이 크냐 작냐 따지는 거예요. 표준 편차라는 것은 표준 편차는 위험입니까? 수익입니까? 위험이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수익률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 이 말은 기대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이라는 소리야.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 A 부동산은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럼 불확실성이 크다는 소리라고 이게. 자, 그러면 이 기대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이 크면 그럼 위험이 큰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요 1번 봐봐요. 1번을 보면 이게 기대 수익률의 평균값이라고 평균값. 기대 수익률의 평균값 10%라고 이제 가정하자고 이게. 네, 비가 왔습니다. 우산회사하고 장화회사 포트폴리오에 비가 왔습니다. 우산회사 수익률이 높아졌어요. 15%로. 그랬더니 장화회사 수익률이 또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0% 오지 못하고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자, 만약에 햇빛 만나요? 그러면 우산회사 수익률을 떨어져요. 이렇게. 장화의 수익률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20이라면 20%라면 여기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처럼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수익률의 변동이 0에서 20 사이에 움직인다는 소리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폭이 크면 불확실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불확실성이 크다, 편차가 크다는 소리죠. 그럼 얘는 위험이 크다는 소리죠. 위험 분산 효과. 위험 분산 효과가 크다, 작다. 효과가 작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는 여기 이제 기본이 10%입니다. 우산회사 주식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더니 양산회사 주식 수익률이 떨어져요. 이렇게. 다시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우산회사 주식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양산회사가 수익률을 또 올려줘요. 이렇게. 그러면 2번처럼 구성하면 이 10%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는 소리죠. 이렇게. 얘는 위험 분산 효과가 크다 작다? 크다.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1번처럼 해야 됩니까? 2번처럼 해야 됩니까? 2번처럼. 이제 결론이 나왔잖아요. 1번은 기억할 필요 없고. 우리는 분산 효과가 큰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느 경우에 분산 효과가 커집니까?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 다른 방향?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수익률의 변동이 동일 유사하지 않을수록 분산 효과는 크다는 소리입니다. 분산도 크다. 이제 이거 하나 기억하는 거야? 아까 봤잖아요. 아까 세 가지. 화면 보지 말고 해볼까요? 분산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 자산의 수를 증가시켜라.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 유사하지 않게 해라. 상관계수를 크게 작게 해라. 됐잖아요. 선생님, 나는 처음 듣는 것 같다. 아까 몇 번 들었잖아요. 오늘 시험 끝날 때까지 제 입을 통해서 10번 나갔습니다. 10번. 벌써 3번 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지겨워요? 지겨워 합격이야. 새롭다 뭔가. 그러면 불합격이야. 자산의 수를 증가시켜라.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 유사하지 않게. 상관계수 크게 작게. 그럼 됐지. 네. 자, 이제 이 상관계수를 가지고 좀 이야기할 건데요.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들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어떤 상태인가? 그걸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또 상관관계가 크다 작다. 그럼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뭔가 상관이 크다고. 해봐요. 우산하고 장화가 상관관계가 크겠습니까? 우산하고 양산이. 우산하고 장화가 상관관계가 커요. 두 개 다 비 올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산하고 양산은 우산은 비 올 때, 양산은 햇빛 날 때. 그러니까 1번처럼 우산하고 장화가 상관관계가 큰 거라고. 그러니까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관계가 크다고 그래.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상관관계가 클까요? 1번이 크다고, 1번이.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수익률의 변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이 크다고 그래. 그럼 2번처럼 반대로 움직이면 상관이 크다 작다? 작다고 그래. 그러면 여기 수익률의 변동이 동일유사하지 않다. 그럼 상관관계가 크다 작다? 작다. 그러면 분산투입가 큰 거. 분산투입가 큰 것만 우리는 기억하시면 되니까. 분산투입가를 어떻게 하면 커질 것인가? 수익률의 변동방이 동일유사하지 않게 하세요. 상관계수를 크게 한다, 작게 한다. 작게 하세요. 이 두 가지 필수 암기사항. 아까 세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 나왔잖아요. 다시요. 어느 경우에 분산투입가가 커집니까? 자, 1번. 수익률의 변동방이 동일유사하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은 상관계수를 크게 작게 하세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수익률의 변동방이 동일유사하지 않다? 그럼 상관계수가 작다. 분산투입가는 크다. 되셨나요? 예, 됐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끝났고, 이제 상관계수라는 것을 좀 보자고, 상관계수. 이제 암기사항이 들은 거예요. 어차피 암기사항. 3번, 위험분산 효과. 위험분산 효과. 위험분산 효과가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 효과가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 효과는 비체기점을 제거 감소시키는 효과죠. 위험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 분산 투자로 비체기점을 제거 감소시키는 효과. 상관계수 가지고 분석한다. 상관계수 가지고.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전부 다 하지 말고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써놓은 거 이 정도 하시면 되죠. 책은 지금 어디로 하고 있냐면 89페이지 표가 나오고 그 밑에 3번 포트폴리오 효과 분산투자 효과 나오죠. 여기서 1번 분산투자로 체계적 비체계점을 감소시키는 효과다. 자, 2번은 크게 의미가 없고 이제 상관계수 개념 나오죠. 그 개념은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되지 않고 상관계수의 크기라고 나왔죠? 자, 그 부분 좀 볼 거예요. 그럼 상관계수 크기는, 상관계수는 뭐냐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요 자산들의 수익률의 움직임 방향을 숫자로 표시해 본 거. 그것을 상관계수다 이렇게요. 상관관계를 숫자로 표시한 거.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이 크다 작다.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이 크다 작다. 크다.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면 상관관계가 크다 작다? 작다. 그 말이라고. 그럼 상관계수 값을 계산을 해놓으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그래요. 상관계수 값은.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상관계수 값이 작을수록 분산투과는 커진다고.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까울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다. 이 경우는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유사하지 않는다. 아까 배웠잖아요. 2번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깝다. 그럼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유사하다. 2번하고 3번 중에서 어떻게 하면 분산투가 커진다? 3번처럼 해야 된다. 3번처럼. 자, 그럼 이제 이온 분산 효과, 상관계수 값이 작을수록 분산투가 크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클수록 분산투가는 작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작을수록 분산투가 크다. 그러면서 이제 책에는 표 만들어놨죠. 비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하고 플러스 1인 경우하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이름을 완전 양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해요. 그럼 완전 양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자, A하고 B가 있으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A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B의 수익률도 올라간다. 그런데 A의 수익률이 10% 올라가고 B의 수익률도 10%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고 완전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플러스 1이 돼버리면 완전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면 분산투과는 전혀 없어집니다. 근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완전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A하고 B가 있으면 A의 수익률이 10%가 올라갑니다. 근데 B의 수익률은 10%가 떨어져요. 이렇게.
이런 경우를 완전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10% 올라가는데 10% 떨어진다. 그럼 10% 올라가는데 10% 떨어내리면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되는 거지. 이런 경우를 완전 음의 상관관계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분산투가 커지는데 마이너스 1이면 상관계수가 가장 작다. 그러면 분산투 효과가 완전하다고 그래. 자, 여기서 이제 속인다고 여기서.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분산투가 완전하다. 그래서 이제 이어질 때 따라서 체계적임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쓴다고. 뭐 x? x.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든 상관계수가 몇이든 간에 체계적인 감소란 말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완전 음의 상관관계면 분산투가 완전하다. 이 말은 무수념을 0까지, 비체계점을 0까지. 그래서 비체계점이 0까지 감소하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이제 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하고 봤습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투가 없다. 이 경우만 분산투가 없다. 그러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라면 분산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걸 O 이렇게 하는 거지. 책에 있는 내용이요. 책에는 다만 가로가 없을 뿐이죠. 자, 5번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도 분산투가 있다 없다? 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투가 없으니까. 되셨습니까? 응. 자,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는 다 끝났습니다. 복잡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뭐요? 저거 봤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세 가지 암기한다고. 자산의 수를 뭐해라? 증가시켜라. 자산의 수를 증가시켜라.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 유사하게 유사하지 않기. 유사하지 않게 해라. 상관계수 값이 작을수록 분산도 커진다. 그럼 이제 상관계수만 다시 따로 보면 되잖아.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값을 하는데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즉 작을수록 분산도 커진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즉 클수록 분산투가는 작아진다. 그러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돼버리면 분산투가는 없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분산투가 완전 비체계점을 0까지 줄 수 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여기까지. 이게 분산투 효과입니다. 이제 암기하셔야 돼. 여기서 약간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첨가해 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여기 1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A 플러스 B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에다가 C를 추가하면 A 플러스 B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에다가 C를 추가하면 분산투가는 커진다. OX? O죠? 자, 심지어 이렇게 낸 적도 있다니까. A 플러스 B보다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보다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보다 분산투가 커진다. 이렇게 낸 적도 있다고.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지.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분산투가는 커지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낸다고. 또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A 플러스 B에다가 C를 추가하면 A 플러스 B에다 C를 추가하면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OX, X.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이 체계적임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경우도 그것은 감소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A 플러스 B에다가 C를 추가하면 체계적임이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다. OX, X. 체계적인 감소할 말은 없으니까.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동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걸 비춰보면 다 끝난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갈 겁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그림 그리고 난리 칠 건데, 여기 최적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교차점이라고 나오면 뭐다? X다? X.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도 접점이라고 잘 나오거든요. 그럼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 뭐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잘 나와.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교차점이라고 하면 올까 있을까? X. 어제하고도 이거 했는데 눈빛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최대한 순화시켜서 군더더기 다 빼볼 거야. 무조건 접점, 교차점 X. 왜 교차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는가를 어제 설명했거든요. 근데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뭐 하자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대한 단순화시켜 볼게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느낌상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라는 소리야.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나오면
복잡하게 내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잡하게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첫 번째 암기상, 두 번째 효율적 전선이 뭐냐고 잘 물어봐요. 자,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는 잘 나오죠? 무차별 곡선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효율적 전선이 뭔가를 지금부터 보자고요. 효율적 전선을 다른 말로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프론티에 이렇게 한다고. 자, 지난주에 배웠던 것까지 생각해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시라고요. 자, 기대수길입니다.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는 뭘 표준편차라고 합니까? 위험을 표준편차라고 부릅니다. 위험을 표준편차라고 부르는 거야. 자, 여기 위험이 0입니다. 그 위험이 0이면 내가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이때 위험이 0일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있다 없다.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이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무위험 수익률.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있다. 공채 산다. 국채 사거나 공채 사거나 은행에 내입금하면 이자율 있잖아요. 그게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다. 그러면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 들어가죠. 이걸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위험을 1% 부담한다. 이걸 이 라인을 1%라는 위험이다. 이걸 동일한 위험이라고 그래. 1% 동일한 위험. 그러면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이자율, 은행 이자율 2%밖에 얻을 수 없다.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1% 수익을, 아니 1% 위험을 부담한다. 그럼 1% 위험을 부담하면 수익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겠지. 자, 높아져서 여기 수익이 이제 3% 수익을 내는 포트폴리오 하나가 있다. 이걸 우리는 B포트폴리오라고 하자. 근데 4% 수익을 내는 포트폴리오 하나가 있는데 이걸 A포트폴리오라고 하죠. A. 그다음에 이 위험이 1%일 때는 수익이 가장 높은 게 4%예요. 수익 5%짜리가 없다고. 수익이 5%짜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 위험을 부담하면 수익이 가장 높은 게 4%. 그럼 만약에 이 1% 위험을 부담했을 때 수익이 5%인 A-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A를 선택할까? A-를 선택할까? A-를 선택해야지. A-를.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니까. 그럼 A-는 선택할 수 없다. 왜? 위험이 1%밖에 안 되니까 수익이 가장 높은 것은 A. 수익이 4%. 그럼 A하고 B 중에서 뭘 선택할래요? A. 그럼 A를 선택했단 말은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 위험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A라는 소리예요. 1% 위험을 부담하는데 근데 수익이 4%가 있고 3%가 있는데 나는 3%를 선택했다. 그것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아니라고. 그럼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A를 선택하는 거예요. A를. 자, 그럼 이제 위험이 2%가 됐습니다. 그럼 위험이 2%가 되면 이 라인이 위험이 2%가 된다고. 이렇게 이 라인이 위험이 2%. 그럼 위험이 2%일 때 수익이 4%가 하나 있다. 이걸 D라고 하자. D. 그럼 A하고 D 중에서 뭘 선택합니까? A. A하고 D는 중에서 A를 선택하는데 왜 A를 선택했을까? A하고 D는 뭐가 똑같아요? 수익이 똑같아요. 수익이 4% 똑같아요. 그러면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그러니까 A를 선택한다고. A가 D를 지배한다고 그래요. A가 B를 지배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수익이 5%인 게 하나 있다. 포트폴리오가 이거 C다. 그러면 2%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게 5% C다. 그러면 C하고 D 중에서 C를 선택한다. C가 D를 지배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만약에 여기 6%짜리 하나 있다. 6%짜리가 C-가 있다. 그럼 C-를 선택한다고. 그런데 C-는 없는 거야. 1%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것은 A. 2%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것은 C. 그럼 1% 위험을 부담하면 A를 선택할 것이고 2% 위험을 부담하면 C를 선택할 것이고. 자, 여기에 이제 3% 위험이 있습니다. 3% 위험이 이 라인이죠. 3% 위험에서 여기 F가 있다. 그럼 C하고 F는 뭐가 똑같아요? 수익이 똑같죠. 수익이 똑같은데 C가 위험이 낮아요. 그러니까 C를 선택하는 거지. 그럼 C하고 F 중에서 C를 선택한다. C가 F를 지배한다. 한다고. 자, 이제 6% 수익이 하나 있다. 6%. 이 6% 수익이 2라고 합시다. 그럼 3% 위험에서는 수익이 가장 높은 게 2다. 6% 수익으로. 그럼 E하고 F 중에서 뭘 선택한다? 2를 선택한다.
그럼 A는 1%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거, C는 2%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거, E는 3%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거. 요 A, C, E를 각각 위험에서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이걸 최적의 포트폴리오 나쁜 게 아니라 각각 위험에서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 각각 위험에서. 그러니까 각각 위험에서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한다고. 그럼 1% 위험을 부담하면 A를 선택해야 되고 3% 위험을 부담하면 뭘 선택해야 하고? E를 선택해야 되고 그럼 위험 1.5%에서는 2점이 찍히고 위험 2.5%에 위험이 찍힌다 이렇게. 그럼 각각 위험 수준에서 포트폴리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딱 찍힌다 그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걸 효율적 전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이 뭐냐? 그럼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 해야 돼.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연결한 선이다. 동일한 위험에서 1%는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이 A, 2%는 C, 3%는 E.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다. 되셨죠? 그럼 다른 말로 A를 선택했다. A하고 B 중에서 A를 선택했다.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A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은 평균 분산 지배원리, 평균 분산 결정법은 위험이 똑같을 때 수익이 높은 거, 수익이 똑같을 때 위험이 낮은 거. 그럼 A하고 C하고 E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선택된 포트폴리오다. 맞습니까? 그렇지. 그걸 연결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효율적 전선의 개념은 1번처럼 할 수도 있고 2번처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또 있어요. 3번처럼 할 수도 있는데 3번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3번은 이렇게 하면 되죠. 3번은 수익이 똑같을 때 위험이 가장 낮은 거. 이렇게. 자, 그 지문은 잘 나오잖아. 이 지문은 잘 나와. 그럼 효율적 전선이 뭡니까?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서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선택된 점들을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연결했습니다. 다른 말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연결하는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 보입니까? 우상향. 우상향한다. 효율적 전선 개념. 그다음에 어떤 모습 보인다? 우상향한다. 우상향. 이게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 우상향한다.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프론티어. 얘는 우상향한다. 근데 시험은 이제 물어보죠. 우상향인데 왜 우상향하냐고. 왜 우상향하는가? 내가 1% 위험 부담했습니다. 그럼 수익이 몇입니까? 4. 1% 위험 부담할 때 수익이 4. 내가 수익을 5로 올리고 싶어. 수익을 5로 올리고 싶습니다. 4에서 수익을 5로 올리고 싶습니다. 그럼 1%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5로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수익을 5로 올리려면 위험이 2가 돼야 돼. 그 말은 수익을 더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더 부담해야 된다. 위험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수익을 높일 수가 없다. 그래서 A에서 C로 가야지, C에서 E로 가야지, 만약에 우상향하죠. 그럼 A에서 C로 간단 말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위험을 더 부담해야 한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수익을 더 얻을 수가 없다.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뭣도 높아진다? 수익도 높아진다. 그럼 결국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 봐요. 효율적 전선이 효율적 프론트웨어가 우상향하는 이유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더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개를 묶으면 1번하고 2번을 묶으면 뭐가 된다? 1번을 묶으면 2번을 묶으면 3번이 되죠. 3번은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 비례관계, 상쇄관계. 그럼 이런 지문이 낼 수 있겠네.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는 효율적 전선을 우상향하게 만든다. OX? O. 됐지요? 예. 비가 와서 그런지 여러분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 화요일인데 금요일도 아니고. 자,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나옵니다. 무차별 곡선은 이게 이제 무차별 별자가 어떻게 나왔네? 무차별 곡선은 뭐가 무차별 곡선이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차별 곡선은 그러니까 효용의 차이가 없는 점들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그래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은 효용에 만족감이 큰 차이가 없다. 이걸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데 시험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만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 이제 좀 그려보면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무차별 곡선을 지금 그려볼 거예요. 자, 이거 마시면 돼요. 무차별 곡선은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 회피형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은 기울기는 급병사다. 이것만. 무차별 곡선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낸 적도 없다. 그러면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 회피성이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병사다. 얘도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제 입을 통해서 10번 이상 들을 겁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자, 그러면은 위험 혐오도가 크다. 이런 투자자를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위험 혐오도가 작다. 이런 투자를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즉 보수적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 급병사. 이제 이걸 제가 설명해 볼 거예요. 설명해 보는데 여러분이 눈빛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그런다고. 차라리 암기해 그냥. 이해하려지 말고 암기. 무차별 곡선 자체가 지금 힘든데 뭐 나오진 않을 거고 무차별 곡선은. 그러나 효율적 전선은 잘 나온다. 그러면 효율적 전선이 됐고 이제 무차별 곡선 갈 건데요. 자,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그럼 이제 위험이 0이에요. 위험이 0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몇 퍼센트? 2%. 이게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그 무위험 수익률인데, 자, 위험을 1% 부담해요. 그럼 위험을 1% 부담을 하면, 그 위험을 1% 부담하면 요구하는 수익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위험을 부담하면 수익은 높아져야 되잖아요. 높아져야 된다? 자, 그럼 갑이 있고, 투자자 갑이 있고, 투자자 을이 있다. 갑이 위험 회피적이다. 위험 회피적. 성향이 크다. 상대적으로 을은 위험 회피 성향이 작다. 그럼 갑과 을 중에서 어디가 보수적이다? 갑이 보수적이다. 보수적 투자자다. 얘는 공격적 투자자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갑과 을 중에서 똑같은 위험을 부담하면 수익을 많이 오가는 사람은 갑일까 을일까? 갑입니다. 갑.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동일한 위험에서 많은 수익을 요구한다. 예? 그럼 이제 갑과 을이 1% 위험을 부담해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나 1%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수익도 1% 더 주라. 3을 요구한다고. 3. 그럼 을은 2점에서 2점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을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갑 갑시다. 갑은 위험을 1% 부담하면 나는 수익을 4%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한다. 그럼 갑 입장에서는 2에서 출발해서 갑은 1% 위험에서 수익을 4% 요구한 거야. 그럼 갑은 2에서 출발해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 하얀색이 무차별 곡선, 을의 무차별 곡선, 노란 선이 갑의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급경사입니까? 갑. 이제 암기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런지 뜻도 알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임무는 다 했어요. 이런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여러분 이해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여러분에게 그림 그리란 말 안 나올 거니까. 그러면 결론만 이거 나온다고. 그러면 갑과 을 중에서 갑이 위험 회피성이 크다. 보수적이다. 위험 회피성이 크면 똑같은 위험에서 수익을 많이 요구한다. 그럼 결론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위험 회피성이 클수록 보수적인 투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 급경사. 오늘 시험 볼 때까지, 시험 끝날 때까지 제가 10번 이야기할 거라고. 자, 벌써 몇 번 했습니까? 2번 했잖아요. 2번.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 급경사 3번. 자, 이제 1시간 끝나고 수업 시간 끝나고 그럴 거야. 언니, 아까 무차별이 뭔 소리야? 몰라, 그런 게 있다 봐. 오늘 비도 오는데 괜히 왔나 봐. 예? 자, 선생님, 니 지금 어디 하는데? 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책 91쪽 가장 밑에 하는 거야. 91쪽 가장 밑에 그림 나왔죠? 그렇죠. 그림. 여기 그림 보면 소극적 투자자, 적극적 투자자, 그러지 말고 보수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 됐습니까? 자, 91쪽 기출지문이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그 3개 중에서 가장 밑에 보자고요. 가장 밑에. 세 번째,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의 관계를 나타내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 급경사. 4번. 10번 할까요? 그래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조상의 묘를 바꿔야지. 자, 91쪽 가장 밑에 가면 동그라미 3번.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 회피형 투자자일수록
보수적 투자할수록 무차별 곡선은 기울기는 뭐다? 급경사. 기업. 이 모두가 큰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 무차별 곡선은 기울기는 뭐다? 급경사. 됐습니까? 두 개 하지 말고 하나만.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공격적 하지 말고 그냥 보수적만 하면 되잖아. 보수적만. 그럼 보수적만 하면 보수적 투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급경사. 급경사. 몇 번? 5번. 6번째입니까? 6번째는. 10번 쉬워. 10번. 자, 이제 혹시 강의 노트 가지신 분들. 강의 노트 51쪽을 펴보세요. 51쪽. 안 가져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강의 노트 가져오신 분들은 51쪽을 펴보시라고. 강의 노트 51쪽. 51쪽을 가면, 그러면 3번 최적의 포트폴리오 나오고, 그 위에 무차별 곡선 나왔죠? 그 무차별 곡선이 옳게 써졌는가, 틀리게 써졌는가 봐봐요. 틀리게 써졌죠? 그걸 바꿔야 돼. 2번, 공격적 투자자 급경사가 아니라 뭐요? 완만. 3번, 보수적 투자자 무차별 곡선은 완만 급경사. 급경사. 지금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무차별 곡선은 강의 노트가 맞다. 아니면 필수서가 맞다. 필수서가 맞다.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안타까워 죽겠다. 자, 됐습니까? 자, 다시 책으로 와요. 책으로 와서 91쪽의 기출지문 봅시다.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20분에 끝날 것을 지금 35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투자론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자, 91쪽. 기출지문 3개 중에서 마지막에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결정된다. 됐지요? 교차점 그럼 OX? X. 자, 그 밑에 효율적 프론티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 효율적 전선은 무슨 형태다? 우상향한다. 그 말. 오케이? 자, 제가 한 장을 넘기면 그럼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림 안 그릴 거예요. 자, 여기 92쪽에 4번 최적의 포트폴리오 뭐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거 마시면 되잖아요. 마지막에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은 뭐요? 접점. 거기 그림 복잡하게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서 그림 가지고 시험을 내지 않으니까 그림은 크게 상관없어요. 예? 자, 굳이 그려보면 이렇게 된 거야. 자, 칠판 한번 봅시다. 이게 효율적 전선인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고 또 이렇게 그려져요. 무차별 곡선이. 자,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효율적 전선이 빨간 선이에요. 효율적 전선. 그러면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 빨간 선에서 하나 선택해야 돼. 빨간 선에서. 이 빨간 선을 벗어나서는 선택할 수 없는 거라고. 여기 잘 봐요. 1% 위험이다. 그럼 1% 위험에서 이 점은 수익이 4%. 이 점은 수익이 5%. 이 점은 수익이 6%. 그러면 무차별 곡선 1번, 2번, 3번 있는데 자, 1%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게 무차별 곡선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1% 위험에서 이 무차별 곡선 1번은 수익이 4%야. 무차별 곡선 2번은 수익이 5%고, 2번은 5%고, 무차별 곡선 3번은 수익이 6%라고. 그러면 위험이 1%일 때 수익을 따진다면 몇 번을 선택해야 돼요? 3번을 선택해야 돼요. 3번을. 근데 3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3번은 선택할 수가 없다. 왜? 어차피 우리는 이 효율적 전선에서 선택해야 되니까. 그럼 효율적 전선에서 이걸 선택하면 이 점은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점입니까? 교차점입니까? 교차점이요. 교차점. 그럼 1% 위험에서 여기 이걸 선택하면 수익은 4%밖에 안 돼. 그런데 1% 위험에서 여기 2번을 선택하면 수익이 몇 되는 거야? 5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만나는 점,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는데 여기는 교차점이고 이 두 개는 교차점이야. 그럼 교차점이면 이 점을 선택하면 이 두 개를 선택하면 우리에게 만족감은 첫 번째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 위로 올라갈수록 만족감이 커진다고. 왜 그러냐면 똑같은 위험에서 수익이 높아지니까. 그럼 무차별 곡선 1번을 선택하면 만족감이 100이라면 무차별 곡선 2번을 선택하면 만족감이 200이 되는 거야. 200. 그러면 똑같은 위험에서 무차별 곡선 1번을 선택했다. 우리의 만족감이 100. 무차별 곡선 2번을 선택했다. 만족감이 200. 3번을 선택했다. 300.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지 우리의 만족감이 가장 높을까? 3번.
그래서 3번은 선택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효율적 전선 이상에서 선택해야 되니까. 그럼 2점하고 2점하고 2점이 효율적 전선상에 있다. 근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이걸 교차점을 선택하면 만족감이 100밖에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거 선택하면 접점을 선택하면 만족감 몇 된다? 200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효율적 전선상에서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최대의 포트폴리오인데 근데 교차점에서 선택해야 된다. 접점에서. 저점에서 선택해야만이 만족감이 가장 높다는 소리야. 안 하려고 나 괜히 해가지고 여러분 눈빛만 이상해졌네.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이런 논리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교차점이 아니라 뭐다? 접점. 괜히 해가지고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이제 마무리됐어요. 포트폴리오 마무리됐는데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이번 시간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분산 토익화를 크게 하는 방법 3가지 기억해야 된다. 자산의 수를 증가시켜라. 그 다음에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 다른 방향 해라. 상관계수를 크게 작게. 그 다음에 상관계수 이제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야.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1일 때 분산 토익화가 완전하다. 그 말은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겁니까? 비체계적 0까지. 비체계적 0까지. 어떠한 경우도 체계적 위험 감소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분산 토익화가 완전. 플러스 1이 되면 분산 토익화가 없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만 분산 토익화가 없다. 그럼 0인 경우도 분산 토익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무차별 곡선.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완만 급경사. 항인호 51쪽은 잘못됐다. 됐습니까? 됐지. 네, 난 더 이상 못해. 죽을 것 같아. 자, 이제 포트폴리오 끝났어요. 포트폴리오에서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지금 했던 거, 그러면 효율적 포트폴리오에서는 포트폴리오 기대 승률, 요 3가지.